안녕하십니까. 노초로TV의 노초로 소장입니다. 오늘은 하남 미사 강변도시의 초품화 단지가 어디인지 제가 직접 발로 뛴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품화 단지의 인기가 왜 있을까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뭐 각종 도서관 인프라든지 그 다음에 학원 인프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 무엇보다도 초등학교가 가까운 것에 대한 신경을 학부모님들이라면 신경을 굉장히 쓰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고학년만 돼도 상관이 없는데 저학년인 경우에는 아침에 아이들을 직접 손을 붙잡고 학교에 안내해주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죠. 그 이유는 우리 자녀가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는 것이 포인트인데, 특히 1학년, 2학년, 저학년 때는 그 걱정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근데 초품화 단지를 설명하기 앞서서 초품화 단지의 정의를 제 나름대로 내려본다면 초등학교를 품은 단지, 아파트라는 의미인데, 초품화 아파트의 중요한 포인트는 물리적인 거리가 일단은 가까워야 되겠죠. 뭐 5분 이내, 1분 이내, 뭐 3분 이내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 게 1순위고,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리 가까운 아파트 단지라도 찾기를 건너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부모님들이 약간 퀘스천을 갖는 거죠. 이 어린 1학년, 2학년 꼬마아이가 찾기를 혼자 건너서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권도 녹색 어머니가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깃발 들고 서 있잖아요. 그거는 찾기를 건너야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스쿨존 내에서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취지죠. 그런데 진정으로 초품화 단지 아파트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의 심정에는 우리 자녀들이 찾기를 건너지 않고도 학교를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남 미사 강변 도시에는 총 7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직접 발로 뛰어서 학교가 가깝다, 초등학교가 가깝다, 초품화 단지가 맞겠구나, 이런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여기는 찾기를 안 건너가도 우리 자녀가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단지가 어디인지 살펴드리는 정보성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초품화 단지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단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요약적으로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전에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미사 초등학교입니다. 미사 초등학교 초품화 단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미사 초등학교 정문입니다. 병설 유치원도 같이 있고요. 미사 초등학교 정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정문은 이렇게 미사 초등학교 보여주고 있고요. 지나가면은 바로 미사 초등학교와 접해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분들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바로 미사 트레제안 아파트입니다. 진정한 초품화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찾기를 건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물리적 거리는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자녀들이 안전하게 찾기를 건너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미사 트레제안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사 초등학교 초품화 단지 아파트 보고 있습니다. 미사 강변 트레제안 아파트. 네, 이 단지 미사 초등학교 주변에는 총 3개의 아파트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지금 미사 트레제안을 지나쳐서 가고 있는데, 미사 강변 한신 휴플러스 11단지, 지금 보이는 건물들은 산업은행 건물이에요. 데이터 센터 건물이고, 건너편에는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이 보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쭉 미사 트레제안의 담벼락을 지나서 가면 정면에 보이는 아파트가 미사 강변 한신 휴플러스입니다. 물리적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 지금 보이는 횡단보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학교를 도보해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사 강변 휴플러스. 자, 미사 강변 휴플러스 전경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지금 보이는 횡단보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통학을 해야 한다,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면에 보이는
신호등을 거쳐서 자녀분들이 그 미사강변 트레지안을 관통해서 학교에 가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여하튼 횡단보도를 건너서 학교에 진입한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거는 15단지 미사강변 파밀리에 아파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미사 초등학교를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이는 영상처럼 후문을 통해서, 후문 또는 중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후문을 통해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멀진 않지만 물리적 거리는 크게 멀지 않고요. 정문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중문 또는 후문 또는 이 문을 통해서 자녀들이 초등학교 자녀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우측은 미사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요 일대에는 미사 초등학교, 미사 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미사 초등학교의 완벽한 초품화 단지는 미사 강변 트레지안. 미사 강변 한신 휴플러스는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횡단보도를 꼭 건너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미사 강변 파밀리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후문을 통해서, 단지 정문 쪽은 아니지만 단지 후문을 통해서 이렇게 초등학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등하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초등학교 주변의 전경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미사강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미사강변 초등학교 주변에는 지금 보이는 초품화 단지 리버 9, 미사강변 리버 9, 길 건너편은 푸르지오 2차 이렇게 있죠. 근데 푸르지오 2차는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횡단보도를 꼭 건너야 초등학교에 갈 수 있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죠. 여기는 다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미사강변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스쿨존으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 그런 곳입니다. 미사강변 초등학교 단지 전경입니다. 건너편에는 7단지 센트리버가 보이네요. 센트리버 같은 경우에도 거리는 멀진 않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미사강변 초등학교를 갈 수 있고, 이곳 역시 병설 유치원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트리버 좌측에 보이는 그 아파트가 미사강변 더샵 리버폴의 아파트입니다. 10단지 아파트가 되는데요. 미사강변 초등학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영상에 보여드릴 거지만, 물리적인 거리, 완벽한 초품화 단지는 미사강변 리버나인인데, 지금 여기가 미사강변 더샵인데요. 이쪽에 문이 나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 출입구로 미사강변 초등학교를 바로 보이는 정문까지 걸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도 가깝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사강변 초등학교의 초품화 단지는 미사강변 리버나인과 미사강변 더샵 리버폴의 두 개의 단지라고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의 단지가 초품화 단지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버나인하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이는 미사강변 더샵 리버폴의 이 두 가지 아파트를 초품화 단지 아파트라고 정의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위험한 것 없이 이 문을 통해서 접근. 자, 세 번째 망월초등학교입니다. 망월초등학교 보시는 것처럼 학교가 이렇게 전경이 보이죠. 그리고 길 건너편에 지금 눈에 들어오는 곳이 미사강변 리슈빌 4단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인데 지금부터 분양 전환해서 내년까지 분양 전환될 거고, 여기 베라체, 미사강변 베라체 두 개의 단지가 망월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갈 건데, 지금 망월초등학교 주변에 미사강변 리슈빌도 그렇고 미사강변 베라체도 그렇고 꼭 찾기를 건너야 망월초등학교에 갈 수 있다라는 살짝 아쉬움이 있고요. 물리적 거리는 미사강변 리슈빌이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두 단지 모두
횡단보도를 건너서 초등학교에 진입할 수 있다. 망월초등학교 전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망월초등학교 전경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단지들은 미사강변 리슈빌과 미사강변 베라체가 있지만 둘 다 모두 횡단보도를 건너서 초등학교에 등하교를 해야 한다. 그런 특징을 보이고 두 개 중에 어디가 더 초품화 아파트일까? 그러면 물리적인 거리가 그래도 좀 더 가까운 미사강변 리슈빌이라고 보여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 윤술초등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자 여러분 윤술초등학교 모습 보이시죠? 윤술초등학교 모습이 보입니다. 이 주변에는 미사강변 센텀 팰리스 18단지, 미사강변 푸르주, 그 다음에 미사강변 하우스 D 이렇게 3개의 단지가 윤술초등학교 주변에 있는데 자 보이시죠? 제가 이제 쭉 걸어가는데 저기 세모난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스쿨 존을 표시하는 옐로 카펫이라고 표현하던데요. 그런데 여기 푸르지오 1차 단지가 물리적 거리는 가장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지는 이 횡단보도를 반드시 건너야 된다. 그래서 이쪽 푸르지오 1차에서는 이 횡단보도와 단지를 연결하는 문을 하나 냈어요. 여기가 정문이고 보시는 것처럼 돌아보면 이쪽에 이렇게 단지 내에 문을 냈습니다. 쪽문을 내서 초등학교 등하교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거리는 미사강변 푸르지오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된다. 제가 하우스 D가 있다 그랬죠. 하우스 D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고 물리적 거리는 다소 멀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강변 센텀 팰리스, 안전하게 등하교가 가능하고 횡단보도 건너가는 것 없이 등하교할 수 있는 단지는 미사강변 센텀 팰리스 18단지입니다. 그래서 초품화 단지를 설명하라면 윤술초등학교에서는 미사강변 센텀 팰리스, 그 다음에 정말 물리적 거리 가까운 곳은 미사강변 푸르지오, 이렇게 2개 단지를 꼽을 수 있는데 그래도 미사강변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진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할 때 저 건너편에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를 대상으로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뭐 공공임대 아파트, 영구임대 아파트 이런 단지들은 지금 매매를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해서 제외시켰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술초등학교 이렇게 전경입니다. 윤술초등학교. 미사강변 도시는 다 이렇게 초등학교 내에 병설 유치원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술초등학교.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설명드렸는데 지도를 보면서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도 보시죠. 처음에 봤던 미사초등학교 바로 여기죠. 그래서 미사강변 트레지안 가장 안전하게 횡단보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초품화 단지 미사강변 트레지안 설명드렸고, 미사강변 파밀리의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후문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러니까 접근이 가능해서 초품화 단지라고 하면 미사강변 트레지안과 미사강변 파밀리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접근성과 정문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단지는 미사강변 트레지안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렸던 미사강변 초등학교입니다. 미사강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미사강변 리버라인이 초품화 단지이죠. 안전하게 단지와 접해 있으면서 학교에 진입이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초품화 단지는 9단지 미사강변 리버라인이죠.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듯이 물리적 거리는 조금 멀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쪽문이 나 있어서 이 문을 통해서 안전하게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초품화 단지라고 하면 미사강변 리버라인과 미사강변 더샵 리버 포레를 들 수 있고, 지금 푸르시오 2차나 미사강변 센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한 번씩은
횡단보도를 건너서 초등학교에 진입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망월초등학교 같은 경우 설명드렸죠. 초품화 단지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단지 모두 숙명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초등학교를 가야 한다. 그것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물리적으로 가장 거리가 가까운 것은 미사강변 리슈빌 아파트다. 근데 여기는 민영 아파트인데, 민간 임대 아파트인데 올해부터 조기 분양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있으면 미사강변 리슈빌 아파트도 매매시장, 거래시장에 아파트가 등장할 예정이다. 그래서 망월초등학교는 둘 다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핸디캡이 있지만 물리적으로 가까운 단지는 4단지 미사강변 리슈빌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윤술초등학교까지 제가 영상에 담았죠. 윤술초등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뭐 17단지 푸르지오, 그 다음에 센텀팰리스, 미사강변 하우스디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거래가 가능한 것은 17단지는 빼고요. 지금 물리적으로 이쪽 윤술초등학교 앞으로 쪽문이 나 있어서 물리적인 거리는 푸르지오 1차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숙명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거고, 진정한 의미의 초품 아파트는 미사강변 센텀팰리스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확인드렸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쭉 걸어가는데 거리는 푸르지오가 가까울 수 있는데 찾기를 안 건너고 부모들이 그냥 학교 갔다 와 그러면 쭉 혼자 걸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특징. 그 다음에 하우스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우스디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숙명적으로 한 번은 횡단보도를 한 번은 건너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진입한다. 그래서 윤술초등학교의 초품화 단지는 미사강변 센텀팰리스와 푸르지오 1차를 살짝 언급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미사강변 신도시에는 총 7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의 초품화 단지, 물리적 거리만 가까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횡단보도나 차도를 건너지 않고 직접 안전하게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스쿨존이나 녹색 어머니 애들이 아이들을 안내를 한다 할지라도 그 걱정이 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초품화 단지가 어디인가 제가 하나하나 정리 드렸습니다. 자막으로 초품화 단지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